저는 진료를 보게 되면 한 시간에 한 두세 분 정도의 환자분만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진료 시간과 진료 환경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는 데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오상신경외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두통이나 자율신경 관련 질환 자체가 발생 기전도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시행하는 치료법도 기존에 많이 해오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도 많다 보니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율신경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율신경과 연관된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난치성 또는 만성 두통의 원인이나 진단, 치료 방법,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내용, 이렇게 4가지로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 지 5개월여 동안 약 5, 60편의 영상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주로 하는 설명이나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설명들을 영상으로 전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된 자율신경의 문제가 이렇게도 많은 불편감이나 증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비뇨생식계, 피부 문제뿐 아니라 면역 문제 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질환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 물론 주사 치료나 기타 다양한 보존적 물리치료 방법들이 증상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자율신경 기능 회복에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 채널에 따라해보세요 라는 재생 목록 안에 복식호흡, 발 마사지, 림프 마사지, 두통 마사지 등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영상을 더 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기존에 알려드리지 않았던 내용의 자가관리 방법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 첫 번째가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나 척추의 수술 또는 기타 말초 신경계의 수술적인 치료가 신경외과의 주된 영역인 반면에 이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가 주 진료 영역입니다. 제가 신경외과를 전공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신경계와 뇌혈관 등을 글이나 이미지가 아닌 수술 과정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과 지식이 신경계 질환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치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방학을 이용해 인도로 여행을 가서 요가 수련도 해보고 아유르베다라는 보완 대체 의학도 잠시나마 경험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신경외과와 대체 의학은 극과 극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신경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아로마 또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기존의 논문이나 학술 자료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나 자율신경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성 질병에 대한 치료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요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음악치료, 향기치료, 운동치료 등 보완대체 요법에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향기치료의 일종인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아로마는 자연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란 식물이나 꽃을 통해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받고 자란 엄청난 치유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로마의 효능은 이미 기원전부터 오랜 기간 검증이 되어 오고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현대의학의 범주에 포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특정한 향에 대한 예전의 경험이나 감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중추신경계인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코 점막 내에 있는 후각 세포를 통해서 뇌의 피질과 변연계로 이 자극이 전달되어서 감정적인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변연계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만 뇌의 안쪽에 있는 구조이고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이 후각 자극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구조에서 이 고등 기능까지 하도록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변연계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감정 상태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의식적이고 지적인 기능과 무의식적이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대뇌 피질이 이 복잡한 고등 기능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변연계는 대뇌 피질이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로마의 향은 변연계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감정 상태나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후속 영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아로마 향이나 다양한 방법의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